비가 내리는 듯한 이 느낌. 내려봐서 모르겠어요. 그건 뭐야? 넘어가는 줄 알았어.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뒷부분에 와서 빵 터지네요. 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는 밤낮 가릴 거 없이 소리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요. 적당한 소음이 오히려 어떨 때는 안정감을 또 주기도 하잖아요.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소리. 지금 이 소리는 2021년 9월 1일 제 창 밖의 소리예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매미 소리가 극성을 부렸는데 몇 차례 비가 오더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매미가 다 죽었습니다. 다 갔어요. 짝짓기에 다 성공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연의 소리 이외에도 우리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또 무언가 정서적으로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소리들은 많죠. 다정한 목소리, 팔락팔락 책장을 넘기는 소리, 똑똑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바스락거리는 낙엽 부셔지는 소리, 사각사각 연필 깎는 소리,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말소리,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짜릿함. 머리카락 만질 때 어떤가요? 목사발님 이발하셨는데. 이발. 이발소 갔다 오셨습니다. 빠마했습니다. 빠마. 예, 목사발님 빠마다 하셨는데. 옆머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몸도 슬림해진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죠. 예. 근데 머리를 만질 때 느껴지는 이 느낌도 그런데요. 귀 기름. 가까이 올수록 그 가위질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때로는 귀를 간지럽히면서 좀 기분 좋은 자극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만질 때에는 실제로 큰 소리가 나진 않지만 나만 느낄 수 있는 소리들이 있죠. 그리고 그 소리들은 때론 잠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들, 이런 감각들은 신경이 이완되고 평온해지는 기분을 주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소리.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있습니다. 좋아요. 한 저 번씩 말씀해 들려드릴게요. 보세요. 네네네. 잘 들어보세요. 그거 뭐야? 짤짤이. 동전. 어떻게 알았어? 돈소리. 돈소리. 근데 은근 저거 요즘 못 들어요. 동전 잘 없지 않아요? 맞아요. 전 지폐도 들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근데 추억만큼 듣나 봐요. 전 이거 하는데 짤짤이보다 왜 그거 있잖아요. 저희 공기놀이 하기 직전에 이렇게 찰찰찰 손에서 그렇죠. 시작 준비하는 소리 있잖아요. 저 그거 순간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와. 어떠세요, 두 짤짤이 분은? 웬말. 저는 회사에서 있으면 정말 네. 설레는 소리를 하루에 2번 듣습니다. 네. 천장 스피커에서 종소리가 나오는데 점심시간 종소리와 퇴근시간 종소리. 너무 퇴근 설렙니다. 시간에도 종소리 나와요? 네, 집에 가라. 네. 그만 가라. 일상의 소리. 맥주 캔 빡 딸 때. 그 소리만 들어도 사실 왠지 맥주 시원할 것 같고 첫 모금 딱 들이키고 싶은 그 소리. 들이킨다면 그러네요. 중고로 물건 올렸을 때 당근 하고 오는 소리. 내 거 누가 사나? 제가 한때는 중독이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안 하네. 저는 빗소리. 빗소리가 좋은데 빗소리를 잘 듣다 보면 튀기는 소리 같아요. 눈 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튀김이 튀겨지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다들 파전을 먹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비를 맞으면서 빗 속에 있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 빗소리가 온전히 다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좋더라고요. 그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속에 있을 때. 쇼생크 탈출에 비를 맞으면 팔을 딱 벌리는 그 프리덤. 그렇죠. 막 우통을 까고 막 상상이 되네. 그 창이 큰 카페에 앉아서 비가 내리는 소리를 은근히 들으며 음악과 함께 따뜻한 차와 이렇게 바라보는 맛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바라보다가 가끔 딱 이렇게 흐르면. 잠시 이 스위치를 끄고 머릿속에 있는 스위치를 끄고 나가는 거예요. 꽃을 그럼 기분이 달고? 더 좋아지지. 네.
이렇게 잠들기 전에도 빗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어플을 켜신다는 분들 요즘에 많더라고요. 예, 이 클랑폴리 님도 나 요즘 자주 듣는 어플이야, 사이트야 하면서 소개해 주셨는데 보니까 거기 전부 다 빗소리인가요? 아니죠. 튀김 소리도 있겠죠. 그거 들으면서 주무시면 일어나면 살쪄요. 제가 자주 듣는 ASMR 소리가 있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rainymood.com이에요. 공간을 다 이 빗소리로 녹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빗소리만 있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 최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ASMR. 많은 분들이 아침 명상음악으로 또는 공부와 일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일상 소음으로 또 랜선 수면제로 듣고 있는 ASMR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ASMR은 직역하면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우리말로 풀 수 있는데요. 네, 원어는 아마존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라고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네요. 센소리. 센소리. 그렇죠. 센소리. 네, 굉장히 거창한 의료 관련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이것저것 조합한 그런 내용의 단어들이 조합된 신조어라고 해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래요. 2007년에 미국의 스테디 헬 사이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고요. 2010년에 제니퍼 알렌이라는 인물이 ASMR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트리거가 되는 특정 자극을 통해서 기분 좋게 소름 돋는 느낌을 뜻하는 팅글을 느끼는 현상. 예, 그것이 바로 ASMR입니다. 아직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진 않아서 뭐 정립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ASMR이 뭐지? 처음 듣는 용어야 라는 분은 없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백색 소음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긴 하지만 사실 엄격히 다른 그런 용어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데요. 특정 감각에 뇌가 반응해서 머리 뒤쪽이나 등, 어깨, 팔뚝 주로 신체 뒷부분에 분포하는 자율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을 활발하게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2차적으로 발현되는 전이현상 그것을 ASM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 기관이나 근육이 활성도를 좀 낮추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온 몸이 진정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네. 아까 그 ASMR을 직역해 주셨는데 자율감각 쾌락 반응. 사실 이 용어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자율감각 쾌락 반응. 근데 이거 제가 한 이틀 동안 계속 입으로 얘기해봤더니 입에 좀 붙긴 붙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는 자율신경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율신경계는 원래 뜻은 그 본인이 그 제어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거 우리가 심장을 뛰지 마 뛰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자율신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죠. 읽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율감각은 약간 머리부터 등 쪽 약간 뒤쪽에 있는 신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신경이 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율신경계하고 자율감각이 좀 다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어디 몸에 있는 뭐 목이나 뒤쪽 신경계가 쾌락을 느끼는 반응. 그러니까 그게 아까 트리거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뭐 신호, 방아쇠 같은 게 딱 시작이 돼가지고 원래는 뭐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시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촉각이 될 수도 있고 미각이나 후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통 요새는 ASMR 하면은 뭔가 청각적인 쪽의 트리거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영상 매체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예, 시각적인 것과 별로 분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스트레스 체크 같은 거 할 때 네. 화면을 보세요 하면서 모니터를 보여주는데 휴양지, 뭐 편안한 자연 막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시각적인 트리거 ASMR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런 화면을 보여주나요? 소리가 나오는 병원도 있었고 안 나오는 병원 스피커가 고장났나? 근데 보여주더라고요. 아, 클래식 음악이 나왔어요. 클래식 음악. 네, 저희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몇 가지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찾아보다가 ASMR을 접한 이들에게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해석하는 영역의 뇌 활동이 감소됐다 하는 연구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좀 어. 궁금해지네요. 아니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다가 음. 공부 시간에 이제 쉬는 종 딱 울렸을 때 그 기분이네. 저는 이런 기분 조금 느껴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니모드.com 네.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제가 그 이전에 작업을 하고 있느라고 집중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머리가 이렇게 쑥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녹아요? 튀김. 뭔가 이게 싹 찢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자유로워지는 느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부분들을 어떤 자연의 소리나 내가 좋아하는 소리들로 분리해서 휴식하고 오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여행을 가든지 어떤 특정 장소에서 쉬다가 오면 뭔가 환기가 된다든지 하는 것처럼 아직 감각이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런 소리인 건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점이 자극된다는 거지? 하고 아직 그 체험을 아주 좋다고까지는 못 느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ASMR은 극강의 쾌감 같은 것으로요. 뇌가 떨린다 하는 느낌을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고 실제로 가깝게는요. 소름 돋는다는 느낌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르가즘이랑 비슷하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귀르가즘이라는 예,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고 마음에 드네요. 일본에서는 ASMR 말고 소리 패티시 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답니다. 현재는 랜선 수면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또 공부할 때 도움되는 백색 소음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클랑폴리처럼 휴식의 느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람이 느끼는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 네. 좀 약간 괴리감이 생기는 게 네. 수면제인데 오르가즘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수면이 되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패티시다. 그럼 좀 다르지 않나요? 아 이분 저 두 단어에 꽂혔네. 아니 이게 그 용어에 꽂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ASMR을 듣고 뭐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정도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오르가즘 패티시만큼 완전히 막 황홀경이야. 너는 아직 ASMR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릴렉싱 사운드라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하고 네. ASMR이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드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확실히 다르고 지금 말씀드리는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아까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그나마 표현하실 수 있는 이렇게 오르가즘처럼이다라고 겪으신 분들의 좀 자극적인 단어이지 이건 공식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몇 가지 더 소개를 차차 해보겠습니다. 팅글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팅글? 예, ASMR을 얘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용어가 팅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팅글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기분 좋은 소름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두피에서 시작해서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의 소름. 소름이라고밖에 우리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전율 같은 것? 예. 전율이라는 느낌? 이제 근데 전율도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저도 이 ASMR이 주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딱 요런 문장, 요런 단어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설명한 그 모든 것들이 ASMR의 주된 느낌이자 그걸 겪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ASMR을 찾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에서는 콘텐츠로 제작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원, 영상 모든 것이 다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소리로만이 아니라 상황극 롤플레이를 하는 것까지도 ASMR로 약간 포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뭐 별로 구분 짓지 않고 ASMR이다 그러면 어떤 작은 뭐 자극 소리 이런 걸 포함해서 롤플레이 하는 그 상황극을 하는 것까지도 많은 콘텐츠로 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황극이라 하면 내가 어떤 그 상황의 주인공이 돼서 가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소리로 주는 거죠. 마사지를 받고 있다거나 이발
머리 헤어컷 하는 거, 메이크업 받는 거, 뭐 그런 것도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강유미 씨, 네네. 예, 유튜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죠?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타게 된 것이 이 롤플레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죠.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게 제가 검색하기로는 그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소리를 만들어서 해주시더라고요. 초창기에는 귀 주변에서 소리 나는 뭐 어떤 흉내내기 쉬운 소리들, 특히 가위로 머리를 자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시작한 것이 상황극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SMR 하시는 분들이 롤플레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과 연결이 되면 먹방 콘텐츠. 사실 저희 먹방이 외국인들도 아는 단어 아닙니까? 아, 그렇죠. 먹방과 접목시켜서 ASMR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뭐 다른 얘기 안 해. 먹는 것만 소리 내고 예, 먹는 소리만 들려주는 그런 ASMR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도 한번 녹음해보고 싶다. 그런 재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다포도. 여러분 아세요? 바다포도? 네. 바다포도가 뭐예요? 바다포도가 그 포도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작은 알갱인데요. 회조류예요. 근데 그 씹을 때 톡톡 터지는 소리가 사실 실제로 그렇게까지 날까 싶은데 알갱이를 하나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 왠지 저거는 씹는 느낌만으로도 이렇게 맛이라기보다 그 이상의 쾌감을 줄 것 같은 소리만으로도 그런 상상이 되는 그런 재료였어요. 옛날에 톡톡 캔디 입에 넣어서 먹으면 터지는 소리 막 들리고. 아, 그쵸, 그쵸. 과일이에요? 해조류. 그래서 초고추장에 찍어서 많이 먹더라고. 하나 먹방 꽂혀서 본 거 있는데 그것도 소리 때문이거든요. 네. 그 사탕수수 드셔보셨어요? 즙 짜기 전에. 안 사탕수수.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나무같이 생겨서 네. 겉은 되게 딱딱한데 이제 겉에를 깎고 나면 안에는 약간 수수깡? 이렇게 물 먹은 스펀지 느낌인데 그걸 이제 입에 넣고 딱 먹을 때마다 즙이 짜지는 그 소리를 너무 녹음을 잘한 유튜버가 계셔가지고 엄청 그거 보고 사탕수수 주문해서 먹었었어요. 해보고 싶다 나도. 그죠. 해보고 싶죠. 저도 이거 보는데 녹음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 마이크들을 이제 다양하게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바이노럴 SM의 마이크, 3DO 이 마이크는 양쪽에 귀 모양만 달려있는데 두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도 있어요. 스테레오라고 얘기하면서 좌우를 말하지만 소리가 좌우에서만 나나요? 아니잖아요. 위상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뒤에서도 저희 들을 수 있고 그 사방의 소리를 다 녹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그게 생생한 거죠. 그거를 녹음하기에 더 특화되어 있는 이런 마이크들도 있더라고요. ASMR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든 사례는 대중매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먹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나도 안 보는 사람이지만 그것만큼은 좀 땡겼어. 그런 것처럼 후룩 하고 라면 들이키는 소리 그것만 들어도 라면 끓여야 되지 않아요? TVN 드라마 중에 주인공들이 별다른 얘기 없이요. 대사도 별로 없이 음식을 거의 먹기만 하는데 그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있는 드라마가 있었고 또 자발적 고립 다큐멘터리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했던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예능에서는 ASMR이 뭔지를 막 심지어 설명을 하면서 출연자가 소지섭 씨, 박신혜 씨인데 음식을 만들고 먹고 뭐 마른 장작 패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런 것들, 새소리 이런 것들을 주로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면서 사실은 대놓고 ASMR을 방송에서 보여줬다. 광고도 뭐 라면 같은 경우야 예전부터 있었지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자연의 소리들 화장품 광고를 하는데 화장하는 소리 그리고 뭔가 이제 책장을 넘기고 바람이 부는 소리들만 가지고 광고를 만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최근에 부쩍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을 하는데 소리가 나요? 저희 화장을 한다 그러면은 뭐 화장품을 이렇게 짜고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바를 때 찹 하는 소리나 그리고 퍼프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 사실 저희가 평소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심코 바르지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바르고 싶다. 착착착 소리 났을 때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만드는 광고들도 있었어요. 라면 먹고 갈래? 팟빵에 있는 방송 중에서요. 눈여겨보고 있는
방송이 있는데 치유 곤충 ASMR, 치유 곤충 팟캐스트 귀뚤귀뚤이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 곤충잠업 연구소에서 제작한 건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잊혀져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귀뚜라미들의 소리를 채집해서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 정서 안정과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행 스케치 노래 중에 별이 진단에 있거든요. 거기 네. 앞에 풀벌레 소리랑 귀뚜라미 뭐 이런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죠.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때요? 기분이? 기분 좋죠. 그러니까 뭔가 그려지잖아요. 소리를 들었는데도 매미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 매미는 너무 시끄러워요. 뭔가 취향이 확실하십니다. 정답. 아까 그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라는 노래도 그렇고 인터스텔라 여러분 다 보셨죠? 네. 거기서 토성으로 이제 웜홀 쪽으로 갈 때 로밀리 박사라고 흑인 분 한 분 계세요. 그 박사가 출발하자마자 되게 정서 불안 같은 거를 느껴요. 초조해하고 있던 모습을 쿠퍼가 쓱 지나가면서 대화를 잠깐 하거든요. 쿠퍼는 이렇게 이어폰을 계속 끼고 다녀요. 이어폰으로 뭔가 계속 듣고 있어. 얘기하다가 불안해하는 그 박사에게 이 이어폰을 딱 넘겨줘요. 그러면서 잠깐 나오거든요. 진짜 잠깐 나오는데 풀벌레 소리랑 자연의 지구의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려요. 설국열차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치유하는 기차 칸이 따로 있어요. 설국열차의 어떤 그 설정도 빙하기인 거잖아요. 밖에 있는 자연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푸르른 자연이랑 거기서 나는 소리나 이런 걸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유해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오감으로 세상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빗소리를 들었는데도 온도를 상상하고 그런 걸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 그 오감 중에서도 특히나 청각은 어느 감각보다도 여러 감각을 좀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갑자기 하고 길에서 소리가 난다면 돌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로디인데도 그거를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운드로 들었을 때 이거는 뭐 하는 소리야 하고 그 많은 게 동시에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면에서 정서적 안정감만을 위해서 했다기보다 어떤 상황을 다 제시하는 영화 속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ASMR의 트리거라 하면 ASMR을 느끼게 해주는 자극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속삭임,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어떤 것을 두드리는 소리, 종이 구기는 소리,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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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뚜껑을 따는 소리, 귀에 바람을 불거나 음식 먹는 소리, 그리고 쩝쩝거리는 이 입소리. 이런 것들이 ASMR의 트리거로 분류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비주얼 트리거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황극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사실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거나 보살폈을 때 느끼는 편안함, 그런 거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심지어 누군가 카메라 렌즈를 닫고 있어. 정리정돈하는 거, 만들기 하는 거, 요리하는 거, 이런 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류의 영상을 satisfying 비디오라고 따로 분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ASMR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보는 이유는 ASMR과 비슷하지 않나. ASMR이 주는 어떤 안정감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ASMR이 청각에 의존한다면 지금 이런 비디오는 시각에 좀 의존을 해서 계속 멍하고 있는 거죠.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주인공이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뭐 싸움을 못하는 학생이면 싸움을 잘해야 되고 운동을 못했으면 운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드라마나 영화들이 음악을 딱 틀어놓고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졸다가 막 깨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그 컷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보여주거나 실패하는 영상을 좀 보여주다가 달력이 막 이렇게 겹쳐서 막 지나가면서 얘가 슛도 잘해지고 이렇게 그 성장을 빠르게 보여주는 그 영상 기법들이 있는데 같이 되게 성장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받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타박타박 뭔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칼질하고 요리도 하고 물 보글보글 이렇게 끓으면 그 안에 뭔가 재료도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있잖아요. 리틀 포레스트 일본 영화인데 네. 저 그 영화 되게 한국에서 좋아해요. 리메이크했던 거 되게 잔잔하면서 그 시골집에서 하나씩 막 이제 요리도 맞아. 해먹고 막 먹기도 하고 뭐 청소도 토마토 하고. 심고 막 네 맞아. 텃밭도 네. 가꾸고. 그런 거 좋아해요. 영화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대사 없고 이거 예전 같으면 이거 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할 만한 부분인데도 오히려 모두 집중시키면서 만족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감독들이 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났다. 네. 토이스토리 2 그 기억났어요. 음. 우디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네, 우디 카우보이. 이렇게 고쳐주는 장면 흐뭇한 이렇게 느낌 그런 게 들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고장난 우디를 데리고 와서 맞아. 고칠 수 있는 판 위에다가 뭐를 하나 탁 꺼내니까 못 같은 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우디의 모자를 벗겨서 거기에 걸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삐걱삐걱하고 뭐 이렇게 막 바늘에 실 꽂고 바느질.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여기 세티스파잉 비디오 얘기를 할 때 토이스토리 2의 그 장면을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 보고 그런 게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잘 고쳐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끝까지 고쳐지나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맞아. 고쳐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눈으로 보고 힐링되죠. 있으면.